하버드 의대 수석 출신 15년 경력의 소아과 의사. 그녀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살렸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 5살 소피아의 숨소리가 멎을 때마다 에밀리 톰슨 박사는 무너졌습니다. $3,000짜리 의료기기도 최신 천식약도 소용없었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 한국의 오래된 한옥에서 단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아이가 흡입기 없이 밤새 잠들었어요. 비밀은 수천 년 된 따뜻한 바닥 온돌이었습니다. 서양 의학이 포기한 것을 동양의 지혜가 해결했고 이제 캐나다 병원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엄마 의사가 딸을 살리기 위해 찾아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구독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97%가 구독 안 하고 봅니다. 이 영상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3초면 끝납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 뉴욕? 파리?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아동병원 소아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치료해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고 작년에는 캐나다 소아의학회 최우수 의사상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벽 2시 17분. 5살 소피아의 비명 같은 기침소리가 복도를 울립니다. 문을 열자본 광경에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소피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필사적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격렬하게 오르내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죠.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손은 떨렸지만 재빨리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소피아의 손가락에 끼웠어요. 85%. 위험 수치였습니다. 정상은 95% 이상이거든요. 흡입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분 후 산소 포화도가 92%까지 올라갔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소피아가 울먹이며 제 팔에 안겼어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침대맛 달력을 보니 11월이었어요. 이번 달만 벌써 6번째 발작입니다. 지난주에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9월에는 3일간 입원시켜야 했죠. 제가 근무하는 바로 그 병원에요. 소피아의 침대 옆 선반을 보니 약들이 빼곡합니다. 부데소니드 흡입제, 살부타몰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최고급 약들이 모두 여기 있어요. 한 달 약값만 $800, 3년간 쓴 의료비는 거의 $50,000입니다. 거실에는 $4,500짜리 의료용 공기청정기가 24시간 돌아가고 각 방마다 가습기를 2대씩 배치했어요. 카펫은 모두 걷어냈고 커튼도 항알레르기 재질로 교체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소용이 없는 걸까요? 남편 데이비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IT 회사 임원인 그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했어요. 에밀리, 병원에 다시 가야 하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흡입기로 좀 나아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일 뿐이라는 걸. 소피아가 다시 잠들자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밴쿠버의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집안 공기는 라디에이터 때문에 사막처럼 건조했습니다. 습도계는 28%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모든 논문이 같은 결론이었어요. 라디에이터 대류 난방은 실내 습도를 30% 이하로 떨어뜨리며 이는 천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뭔가요? 바닥 난방? 캐나다에서는 신축 고급 주택에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주택에 설치하려면 수만 달러가 들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의대 4년, 레지던트 3년, 그리고 15년의 임상 경력이 대체 뭐였을까요?
작년에는 지역 신문에 밴쿠버 최고의 소아과 의사로 소개되기도 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 간호사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하고 레지던트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메모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 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소피아의 방에서 또다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흡입기를 들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소피아는 작은 몸을 옆으로 누이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이는 가느다란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내일은 안 아플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고 흡입기를 입에 대줬을 뿐이죠. 마음속으로는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답이 지구 반대편 오래된 문화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회지는 지옥이었습니다. 4시간밖에 못 잔 상태로 병원에 출근했어요. 커피를 3잔이나 마셨지만 머리는 무겁고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죠. 괜찮습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저 자신도 제 딸을 못 고치면서 무슨 낯짝으로 다른 부모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소아병동 307호실에 새로 입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니 급성 천식 발작으로 응급실을 통해 올라온 7살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민준. 한국에서 온 유학생 가족의 자녀였습니다. 산소포화도 83%로 실려왔다고 적혀 있었어요. 소피아와 똑같은 수치였죠.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침대 옆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아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재빨리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슨 박사님. 영어는 서툴렀지만 정중한 태도였어요. 저는 침대로 다가가 민준을 살펴봤습니다.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청진기를 대니 전형적인 천식 천명음이 들렸습니다. 휙휙. 기관지가 좁아진 소리였죠. 민준아, 숨쉬기 힘들지?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준은 지난 2년간 밴쿠버에서 천식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한 달 사이 발작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한 달에 4번. 소피아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습니다. 처방을 조정하고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며 병실을 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박사님, 민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멈춰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한국에 있을 때는 천식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거의 없었다고요? 네. 2년 전 서울에 살 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가벼운 증상이 있었어요. 흡입기도 거의 안 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밴쿠버 온 뒤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는데 첫 겨울이 오면서 한 달에 서너 번씩 발작이 와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환경 변화가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밴쿠버의 기후가 서울과 다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습도나 대기질, 알레르기 유발 물질. 난방이요. 그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난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난방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 집은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온돌이라고 하는데 바닥 전체가 따뜻해져서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요. 민준이는 그때 밤에 정말 편하게 잤어요. 기침도 거의 안 했고요. 저는 순간 소피아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습도계가 가리키던 28%. 매일 밤 건조한 공기 때문에 목이 따끔거리던 느낌. 그런데 여기는 라디에이터잖아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민준이가 밤마다 힘들어해요. 목도 아프고 코도 막히고. 그러다 발작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뭔가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의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바닥 난방이 천식을 예방한다고. 유럽에도 바닥 난방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연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습기를 사용해 보세요. 저는 평소처럼 조언했습니다.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가습기 4대를 돌려도 30%가 안 넘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습기 없이도 습도가 50%는 됐는데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약 잘 챙겨 드시고 내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도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천식이 거의 없었다. 바닥이 따뜻했다. 공기가 건조하지 않았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피아의 또 다른 발작을 지켜보면서 민준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온도를 검색했어요. 몇 개의 관광 사이트와 건축 블로그가 나왔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다룬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미신이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어. 하지만 3일 후 민준을 퇴원시키면서 다시 한번 그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이 많이 좋아졌어요. 약 잘 챙겨 드세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녀가 인사하며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 한국 가요. 겨울 방학 동안 서울에서 지낼 건데 거기서는 민준이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다시 밴쿠버 오면 증상이 또 나빠지나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년에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3달 동안 한 번도 발작이 없었는데 여기 돌아오자마자 다시 시작됐죠. 비행기에서 내리고 일주일 만에 응급실 갔어요. 그날 밤 데이비드가 리빙룸에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다음 달에 내가 서울 출장 가는 거 알지? 같이 가는 거 어때? 가족 여행으로. 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피아 상태가 안 좋은데 장거리 비행을. 오히려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계속 여기 있어도 나아지질 않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준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천식이 없었다. 바닥이 따뜻했다. 좋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보자.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휴가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을 그리고 소피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소피아는 제 손을 꽉 잡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여기가 한국이야? 비행 중에는 놀랍게도 소피아가 한 번도 기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증상이 악화되면 어쩌지? 데이비드가 예약한 숙소는 서울 북촌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전통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대. 솔직히 저는 기대가 없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난방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북촌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가옥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생각보다 아담하고 깔끔했어요. 60대 정도의 한국인 할머니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신발을 벗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밴쿠버에서는 현관이 제일 추운 곳인데 말이에요. 여기가 머무실 방이에요. 할머니가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늑한 방이 나타났어요.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한지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양말 신은 발을 바닥에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은은하게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와, 엄마. 바닥이 따뜻해. 소피아가 맨발로 방바닥을 밟았어요. 아이는 신기한 듯 방 이곳저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온돌이에요. 바닥 난방이죠. 할머니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방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어서 바닥 전체가 따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살았답니다. 저도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어요. 발바닥에서부터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라디에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라디에이터는 얼굴은 화끈거리는데 발은 차갑죠. 하지만 온돌은 발이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온몸이 포근해졌어요. 온돌은 머리를 차갑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해요. 두한종렬이라고 하죠.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그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소피아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바닥 정말 따뜻해. 저는 예상했습니다. 오늘 밤 소피아가 또 기침할 거라고요. 새로운 환경, 긴 여행, 낯선 친구. 모든 게 천식을 자극할 수 있었어요. 저는 흡입기를 머리맡에 준비해두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까지 소피아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새벽 2시에 눈을 떴습니다. 밴쿠버에서는 이 시간이면 항상 기침 소리에 깨어났거든요. 하지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피아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이는 편안한 얼굴로 규칙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술 색깔도 건강한 분홍빛이었어요. 우연이겠지. 그냥 피곤해서 깊이 잠든 거야.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밝은 얼굴로 일어났어요. 엄마, 오늘은 하나도 안 아팠어. 기침도 안 했어.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증상 없이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데이비드도 신기해했어요. 에밀리,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 아직 하루밖에 안 됐어. 좀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둘째 날 밤도 셋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피아는 한 번도 기침하지 않았어요. 흡입기는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온돌이 정말 건강에 좋나요? 물론이죠. 바닥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편안해지거든요. 특히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한테 좋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뭔가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거야.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국 병원 좀 가봐야겠어. 온도를 의학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어.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어. 소피아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자고 있어. 다음 날 저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친절하게 응답했어요. 물론 자료가 있습니다. 내일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답이 있다. 서울대병원은 생각보다 거대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김현수 교수의 연구실로 안내받았는데 그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톰슨 박사님 반갑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하버드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20년 전 하버드에서 연수를 받았어요. 저는 소피아의 3년 투병 기록을 설명했습니다. 한옥에서 사흘을 지내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민간요법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난 10년간 연구한 결과 온돌의 의학적 효과가 명확하게 증명됐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라디에이터 난방은 실내 습도를 평균 2530%까지 떨어뜨립니다. 반면 온돌 난방은 4060%를 자연스럽게 유지하죠. 이게 호흡기 건강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습도 4060%. 가습기를 4대나 돌려도 30%를 넘기기 힘들었는데 온돌은 자연스럽게 그 범위를 유지한다니. 두 번째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류 방식 난방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먼지를 함께 순환시킵니다. 하지만 복사 방식인 온돌은 공기 순환을 최소화하죠. 공기 중 먼지가 78% 감소합니다. 78%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서울대 환경공학과와 공동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는 세 번째 자료를 펼쳤어요.
작년에 국제호흡기약회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소아 천식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했어요.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온돌 그룹은 발작 빈도가 평균 65% 감소했고 약물 사용량도 47% 줄었습니다. 응급실 방문은 72% 감소했어요. 65%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일수록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15년간 하버드와 밴쿠버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김 교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서양 의학계는 동양 전통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과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인체 열화상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라디에이터 난방에서는 상체가 빨갛고 하체가 파랗게 찍혔습니다. 반면 온돌 난방에서는 전신이 고르게 주황색이었어요. 두한종렬의 원리입니다.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면역력이 높아지죠. 온돌은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발부터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하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과 폐의 부담이 줄어들죠. 그날 오후 김 교수는 저를 건축공학과 연구실로 데려갔어요. 실제 온돌 구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가 미로처럼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추결층과 마감재가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온돌의 핵심은 추결입니다. 바닥 전체가 열을 저장했다가 서서히 방출하죠. 보일러를 끄고도 68시간 이상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라디에이터보다 32% 높아요. 캐나다 같은 추운 곳에서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추운 곳일수록 효과적이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데이터를 보고 논문을 읽었습니다. 의사로서 이 모든 게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 교수는 저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10년간의 연구 자료입니다. 논문, 데이터, 설계도 모두 들어있어요. 캐나다로 가져가세요.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 딸을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소피아는 마당에서 할머니와 놀고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이클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에밀리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잖아. 응. 이제 이걸 캐나다로 가져갈 거야.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를요. 밴쿠버로 돌아온 지 나흘째 소피아의 기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첫날 밤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둘째 날 밤부터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캐캐묵은 기침 소리, 헐떡이는 숨소리. 3년간 매일 밤 들었던 그 소리였어요. 저는 소피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다시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쉬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흡입기를 입에 대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온돌 시공업체를 찾기 시작했어요. 구글에서 검색했더니 몇 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 온돌을 설치하고 싶은데요. 상담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온돌이요?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아니요. 제 딸이 천식이 있어서요. 꼭 설치하고 싶습니다. 기존 주택의 온돌 설치는 공사가 큽니다. 방 하나에 보통 1만 5천 달러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일주일 후 한국인 기술자 박철수 씨가 방문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공사 기간은 2주 정도입니다. 최대한 빨리 시작해 주세요. 2주간 우리 집은 공사장이었습니다. 소피아의 방 바닥을 뜯어내고 온수 파이프를 깔았어요. 이웃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에밀리, 대체 무슨 공사야? 옆집 수잔이 물었습니다. 한국식 바닥 난방이야. 소피아 천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만 5천 달러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차보다 내 딸이 더 중요해. 공사 마지막 날 박 기술자가 보일러를 작동시켰습니다. 30분 후 바닥이 따뜻해졌어요. 소피아가 방에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우와, 엄마 한국 할머니 집이랑 똑같아요. 그날 밤부터 소피아는 기침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 한 달. 단 한 번도 발작이 없었어요. 한 달 후 병원 정기 검진에서 담당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톰슨 박사님, 소피아 한 달간 응급실 기록이 없네요. 처음이에요. 폐기능 검사 결과도 놀라웠어요. FEV1 수치가 42% 개선됐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병원에 제안해야겠어. 소아병동에 온도를 설치하자고. 2달 후 병원 이사회 회의실. 저는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소아호흡기 질환 온돌 치료 프로그램. 제 딸은 3년간 매달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온돌 설치 후 2달간 발작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천식 환자 200명 대상 실험에서 65% 증상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사장 제임스 윌슨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톰슨 박사, 이건 한국 연구죠. 캐나다 환경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직접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소아병동 4개 병실에 시범 설치하고 6개월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비용은 총 $80,000 예상됩니다. $80,000? 이 사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새로운 MRI 한 대 값입니다. 수석 소아과 의사 로버트 존스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톰슨 박사, 당신 딸 한 명의 사례로 전체 시스템을 바꾸자는 건가요? 그건 일화적 증거입니다. 일화적 증거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울대병원 10년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양의학이잖아요. 또 다른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저는 답답함에 소리쳤어요. 이사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톰슨 박사, 진정하세요. 오늘 제안은 기각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수예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까? 한국에 수많은 연구가 있는데 왜 동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데이비드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거부당했어. 동양의학은 신뢰할 수 없대.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포기하지 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 사람들에게 직접 알리는 건 어때? SNS 같은 거. 저는 SNS를 거의 안 했어요. 하지만 이건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페이스북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이자 의사로서의 제 이야기를요. 다음 날 저는 페이스북 계정을 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소피아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꾸고 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밴쿠버 아동병원 소아과 의사이자 3년간 중증 천식으로 고통받던 딸의 엄마입니다.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썼어요. 소피아의 고통, 한국 여행, 온돌의 기적, 병원의 거부.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15년간 서양 의학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구한 건 수천 년 된 전통이었어요. 이건 미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천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글과 함께 소피아의 전후 영상을 올렸어요. 한국 가기 전 기침하던 모습과 온돌 설치 후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을요. 게시물을 공개로 설정하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어요. 친구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 2-3개 달렸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유 수가 100을 넘었어요. 그리고 200, 500, 1000. 나흘 만에 5만 명이 공유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어요. 우리 아들도 천식이에요. 이 정보 감사합니다. 온도를 어디서 설치할 수 있나요? 병원이 거부했다니 믿을 수 없네요. 일주일 후 CBC 뉴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당신 이야기가 캐나다 전역에서 화제예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카메라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번엔 수백만 명이 듣고 있었어요. 방송 후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천식 환자 부모들, 의료 전문가들, 건축업자들 모두가 온돌에 대해 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체인지 오그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밴쿠버 아동병원의 온돌 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합니다. 서명 목표는 2만 명이었는데 나흘 만에 5만 명이 서명했어요. 일주일 후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톰슨 박사,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병원 밖에서는 환자 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온도를. 동양의학도 과학입니다. 톰슨 박사를 지지합니다. 지역 신문들이 연일 보도했어요. 밴쿠버 소아과 의사, SNS로 의료계 관행에 도전, 한국 전통 난방, 천식 치료의 새 희망. 결국 병원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 달 후 이사회가 다시 소집됐고 이번에는 온돌 시범 프로그램이 승인됐어요. 4개 병실에 온돌을 설치하고 6개월간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겠습니다. 이사장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로버트 존스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톰슨 박사, 당신이 옳았어요. 나도 데이터를 다시 봤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감사합니다, 존스 박사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세상에 증명해야 했어요. 온돌이 정말로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소피아가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가족여행이 아니라 공식 초청이었어요. 한국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전통의료기술 국제심포지엄의 기조 연설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제 손에는 밴쿠버 아동병원의 1년 연구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김현수 교수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톰슨 박사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1년 만이네요. 차를 타고 가며 저는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병원 4개 병실에 온도를 설치한 후 6개월간 데이터를 모았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천식 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이 5일에서 3일로 40% 단축됐고 응급실 재방문은 58% 감소했어요. 약물 사용량은 47% 줄었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네요. 다음 날 아침 대강당에는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온돌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나와 15년간 소아과 의사로 일했지만 제 딸의 천식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소피아의 사진이 떴어요. 그런데 한국의 전통, 수천 년 된 온돌이 제 딸을 구했습니다. 저는 1년간의 여정을 들려줬습니다. 편견과 싸운 이야기, 병원의 거부, SNS 바이럴, 그리고 마침내 얻은 성공까지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밴쿠버 아동병원의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입원 기간 40% 단축, 재방문 58% 감소, 약물 사용 47% 감소. 이건 단순한 난방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양 의학이 모든 답을 가진 건 아닙니다. 동양의 전통에서 배울 게 많아요.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발표 후 독일에서 온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베를린 대학병원이 당신 논문을 읽고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초기 결과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정말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네. 프랑스 파리와 호주 시드니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래요. 그날 오후 저는 1년 전 묵었던 북촌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박사님. 다시 오셨네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온기가 발을 감쌌어요.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소피아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던 그 밤이요. 따님은 요즘 어떠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소피아가 축구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건강해요. 1년간 응급실 한 번도 안 갔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자를 열자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캐나다 의사협회 특별상이었어요. 이건 제가 받은 상인데 사실 이건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온도를 몰랐을 테고 소피아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을 지키며 전통을 이어왔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 알아요. 그날 저녁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톰슨 박사님께 한국의료기술 해외 보급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박사님은 온돌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세계에 알렸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저 혼자 받을 수 없어요. 김현수 교수님, 온돌 기술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수천 년간 이 전통을 지켜온 한국 사람들의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온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주변에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가요? 구독자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